네, 안녕하세요. 장군입니다. 네, 오늘은 2월 28일, 이제 2월 달의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새벽 2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어제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네,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찍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찍고요. 어제 이제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 뒤에는 숏이다 라고 이제 썸네일까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선물방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네, 소통을 했었고요. 저희는 현재 이제 이더리움 숏을 들어갔고요, 같이. 자, 이제 빅숏 시작 보이시죠? 자, 보시면은 타이밍만 맞으면 빅숏일 텐데 하면서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익 중이고요. 자, 일단은 비트코인 분석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열어볼게요. 조금 이제 좀 지저분한데,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선은 상단의 저항이 24.3K에 있고요. 그럼 1차적으로 얘가 밀리고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눌리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시 24.3을 재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허나 여기를 못 넘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눌릴 자리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상승 시 24.3 근처까지 상승을 하는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는요, 이미 이 올라온 파동에 대비 조금 많이 먹혔다.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눌림목을 짧게 주고 여기 고점을 형성한 이 파동을 눌림해 봤을 때 707까지 눌렸다가 이렇게 큰 상승을 해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 눌림목 끝점에서부터 최고점을 찍으면 이 친구는 지금 707까지는 안 왔지만 618을 지지하면서 0.5 구간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앞전보다 더 적은 비율의 조정이 나온 건 맞으나 어쨌든 계속 이렇게 조정의 깊이가 있어진다는 건 이 앞전처럼이 아닌 이렇게 깊이 있게 길게 나온다는 건 상승의 모멘텀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때 짚어드린 이 중간에 박스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단은 22.9, 상단은 23.5의 단기적인 저항이 존재하고요. 하단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왔지만 막혔죠. 다시 한번 하단을 도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 리듬감을 봤을 때 이번 시나리오는 어쨌든 하락을 예상하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이 더 이어져 내려올 것이다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 추세선이 닿던지 아니면 짚어드린 22.5와 22.7의 지지선을 다시 한번 도전하던지 아무튼 요 정도의 하락폭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더러운 조정을 이어가고 하락 파동을 주고 조금 반등 다운 반등을 주고 하락을 주고 반등 주다가 한번 내리고 여기서 말아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죠. 여기서도 지저분하게 주다가 하락을 주고 반등 다운 반등을 살짝 주고 하락을 줘놓고 여기까지 똑같거든요. 자, 보시면 이 파동이 이 파동과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는 반등 주는 척 하면서 고점을 넘기고 가격을 한 번 더 뺀 다음에 이렇게 올렸죠. 개미 털기 할 때 많이 나오는 무빙입니다. 자, 지금은 여기 고점을 찾으려면 여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좀 심하게 넘었죠. 과도하게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을 땐 다시 여기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1차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게 반등이 나온다라도 23.5를 넘지 못하면서 이렇게 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리듬감을 살짝 보면요, 대부분
차트를 많이 보시고 대부분 나는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파동 자체를 뭔가 이 조정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하나 1번 상승 2번 조정 하나 더 올랐고 하나 더 내렸고 4번 마지막 하나 더 올랐구나 5번이구나. 그래서 대부분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1, 2, 3, 4, 5로 카운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내용을 제가 아까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 설명하면서 어제부터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제가 왜 숏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단기적으로 뭔가 외식호기 같이 이렇게 좀 짧게 나오는 이런 5개의 리듬감은요 반드시 대부분 역추세로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금 강한 숏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쵸? 이더리움도 똑같습니다. 이더리움 제가 숏을 왜 말했을까요? 이더리움도 올리고 조정 주고 올리고 조정 주고 올리고 너무 명확하게 리듬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숏이겠구나. 숏을 본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이더리움을 얘기할 때 짚어드린 게 있습니다. 일단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어쨌든 비트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24.3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결국은 상승을 여기까지 하든 저는 숏을 칠 거고 이미 여기서 일단 숏이 들어가 있고 왜? 23.5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달봉 마감을 할 텐데 자 보시면요 23.2라는 이 가격대가요 이 조정에 있어서 가장 최근의 고점이고요. 이 패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넘기든 뭐 강하게 넘기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 애매한 이런 캔들로 마감을 확률이 높거든요. 23.2를 기점으로 해서 걸쳐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역추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주봉 상태로도 보면요. 여기서부터 주봉 상태로도 한번 봐볼게요. 주봉 상태로도 보면 1, 2, 3, 4, 5라는 명확한 리듬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 5파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파동의 리듬감은 대부분 5개로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이때 이미 명확한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역추세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 역추세를 바라보고 숏을 조금 길게 들고 가도 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1차적인 자리가 아닌가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어쨌든 자 보면은 얘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게 궁금한 거죠. 그게 궁금할 텐데 자 보시면 이 친구는요 일단 22.7을 엊그저께 정확하게 찍고 반등이 올라왔지만 내린다면 이제 22.7은 무너질 확률이 조금 있다. 적어도 22.5부터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익절 라인은 어떻게든 여기 상단 숏을 지금 잡으신 분들 22.9를 일단 1차 대응 라인으로 정하시면 되고요. 2차는 22.5 근방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익절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릇껏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추세선을 닿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추세선에 닿더라도 섣부른 롱매수보다는 반등의 정도와 세기, 캔들의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신 후에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근처를 넘지 못하면서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게 또 첫 번째고요. 이건 추후에 얘기를 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지금 하락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락을 보고 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 리듬감 하나 빠지고 반등 준 다음에 보시면 하나 빠지고 반등 주고 하나 빠지고 반등 준다. 무조건 이더리움은 이 상단 도전할 때 한파동 올라올 때 숏 가는 게 맞다. 빠졌죠.
근데 제가 좀 하나 아쉬운 거는 이더리움이 더 빠질 줄 알았는데 이더리움이 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좀 아팠습니다. 그냥 하던 비트 그대로 잡고 비트나 할 것이지 왜 이더리움을 굳이 잡았나. 뭐 그 이유는 그냥 이더리움 차트가 더 정직했기 때문에 그냥 더 리스크를 줄이고자 잡은 거고요. 이 박스를 지금 정해둔 거는 이제 저희 익절 라인을 여기 하단에 걸어뒀어요. 하지만 상단만 찍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섭섭하다. 하지만 저는 이런 리듬을 봤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 여기 1650을 넘지 못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뭐 넘을 수도 있겠지만 넘더라도 여기 1666부터 1677 여기까지를 박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숏을 들고 자겠다 오늘. 오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더리움 숏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런 좀 박스가 있어요. 얘는 좀 박스가 큰데 상단을 여러 번 도전했고 하단도 여러 번 지저분한 박스죠. 근데 이제는 방향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건데 급격하게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는 점이고요. 이 친구는 보면은 원래 보통 추세를 이렇게 올려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려쳐서 만들었거든요. 내려쳐서.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해석이 얘 마음대로 어쨌든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의미 부여를 하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이런 수평선의 지지를 체크했고요. 얘가 일단은 내려왔을 때 여기 얘는 이미 1677 강한 저항을 계속 여러 번 못 넘었었죠. 그쵸? 근데 그 다음에 도전할 때는 아마 쉽게 넘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얘는 내려왔을 땐 적어도 여기 구간 한 1550 정도 이 레벨 때까지는 충분히 하락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내려온다면. 그리고 얘가 여기를 다시 도전했을 때는요. 1500 구간을 다시 도전했을 때는요. 반등이 나와도 뚫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달봉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지켜보자고요. 러셀이 조금 애매해요. 러셀이 조금 애매한데 자 보시면 어쨌든 반등이 나올 건 알고 있었어요. 일단 얘가 지켜주는 라인이 주봉으로 볼게요. 이거는 좀 길게. 지금 현재 여기 382 구간 1886 이 큰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 구간을 50 구간을 찍고 반등을 보여주면서 382를 지금 두 번째 거의 이탈한 지는 두 번째고 도전한 지는 여러 번 됐었죠. 여기서 지지를 하고 한 번 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셀 같은 경우는. 그럼 비트코인에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허나 얘가 조금 더 과도하게 조정을 준다고 하면은 여기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1840에서 1860. 그 저는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 다시 반등 상승세 분위기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히려 조금 더 한 파동 더 러셀까지 내려주면서 이 구간을 터치해주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하락을 만들어준 다음에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히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어려워 죽겠어요. 테더 도미넌스도 어려워. 지금 보시면 여기 인스타그램에도 뭐 오늘도 짚어드렸지만 6.80의 지지가 있다. 여기가 6.80이거든요. 여기가 정확히 지지하고 반등을 줬고 추세선으로 못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뭐 올라가더라도 다시 어떻게든 빠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할 거고요. 이렇게 눌렸다가 상승을 한다면 오히려 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저항은 7부터 한 7.14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쯤 들어왔을 때는 모든 숏 포지션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하락이 맞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업비트 상에서 지금 아마 순위가 1등이 아마 이제 뭐냐 넴, 2등이 스택스, 3등이 네오일 건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오늘 제가 뭐 저희는 선물 거래를 많이 하니까 선물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눌린다. 뭐 눌리고 있네요.
어쨌든 얘가 상단을 찍었기 때문에 눌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눌리더라도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눌리면. 하지만 이 램 같은 코인은 쉽사리 매매에 접근을 하지 않겠다 저는. 왜? 이미 상승폭이 너무 높고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전체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얘가 내려왔을 때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요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택스, 스택스는 계속 며칠 전부터 언급을 해드렸죠. 지금 스택스 선물도 나왔는데, 자 보시면, 자 아까 캔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 숏은 이 지금 내가 이더리움이랑 비트 숏을 보지만 스택스는 숏을 보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 이유가 이미 이렇게 올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이 상승의 갭을 뚫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이 1번 추세를 도전하면서 결국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 대략 0.8까지 또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아마 스택스를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괜찮아 보이거든요. 지금 뭐 이제 지금 이미 이 추세 갭을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마감을 하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대략 상단 한 0.93 정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더 여유롭게 잡아서 한 0.94까지도 942까지도 저항을 잡아놓고 숏을 조금 한번 볼만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어쨌든 이더와 비트의 하락이 동반되면서 시장에 이제 이런 하락을 유발시키는 그런 탄력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오 중국 코인인데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중국 코인을 따로 딱히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자 보시면 큰 상승 후 바로 하락을 내렸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원래 내리다가 올려치고 이렇게 내려주는 게 더 이쁘거든요. 매매하기 쉽고. 하지만 얘는 바로 이따맛이 내린 다음에 이따맛이 올리고 있어요. 자 이거를 해석해 봤을 때는요, 얘가 다시 상단에 도전했을 때 못 뚫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부터 눌릴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냥 눌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네오코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숏이 더 맞아 보인다라는 거죠. 상단 저항 체크하시고요. 이 빨간색 네오 배율 좀 낮춰서 하세요. 이런 것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창 즐기면서 팼던 앱토스 코인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저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짚어드렸던 여기와 11.76의 지지를 한번 터치하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으나 시장이 뭐 그렇게 또 호락호락하지 않죠 지금. 그래서 어쨌든 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 또 앱토스 코인만 놓고 봤을 때는. 하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다면 결국 뚫리겠죠. 그쵸?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는 여기를 지지를 잡고 앱토스를 모아 가시던가, 현물 같은 경우는 도전해볼 만한 자리는 맞다. 하지만 저는 이런 자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롱을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대부분 여기서 한 번 더 눌림을 주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숏을 볼 것 같다. 이런 자리에서는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매매를 안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적어도 이 정도 레벨 때 올라온다면 생각을 해보겠다. 숏 매매를. 앱토스 같은 경우는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앞으로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들은요, 인스타그램 혹은 뭐 카페 뭐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 공부방이랑. 자 이제 최근에 제가 비트코인 공부방 차트 분석 공부 자료 받는 법 해갖고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강의, 전자책 이런 거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제 문의 이제 이 조건 이제 맞추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거나 여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